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부산경찰청이 사건 전모의 수사 결과를 밝히는 최종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오늘 오후에 했습니다. 이제 여러 기사가 있고 여러 발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전달하고 있는 조선일보 기사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제가 저의 분석과 코멘트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이럴 때 주어를 이렇게 맨 앞에다가 내놓는 제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자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얘기했다라는 의미에서 양쪽에다가 덮다운표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재명 습격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을 했다. 범행 동기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행 동기입니다. 그것이 절도범이 됐든 또는 강력범이 됐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흉기 테러범이 됐든 동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치적 신념이 극단화됐다. 그 다음에 이런 범행이 있어서 증거물 제1호 범행 도구죠. 등산용 칼이다. 10만원짜리다. 그 다음에 원래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데 칼 등도 갈아서 양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범행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5번이나 따라다니면서 답사 겸 이 동선 이동 등을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6번째 따라붙어서 범행을 감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사이코패스인지의 여부를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이번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상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사진은 이제 이 김모 씨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안경을 썼고요. 마스크, 목도리, 그 다음에 머리 가르마. 67살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흰머리가 없고 검은 머리, 염색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 씨 67살 왜곡된 정치적 신념에 사로잡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좋은데요. 다만 여기서 왜곡된 정치적 신념, 기자가 이런 문장을 썼는데 경찰의 발표가 아니라 기자가 왜곡된 이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이 왜곡된 이라는 말 대신에 이를테면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에 사로잡혀 조금 더 엄정한 중립적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신념에 사로잡혔다 이런 것도 가치관이 굉장히 여기에는 이제 개입되어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정치적 신념에 몰입해 이 정도 표현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묻고자 이 부분이 결정적인 범행 동기다. 이제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자는 없다. 이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 최종 브리핑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경찰 쪽에서 나올 얘기는 없고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와 조사에서 추가적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진술 내용, 범행 준비 과정, 행적, 오늘 시간대별로 정말 소상하게 분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마치 다큐멘터리 영상 찍듯이 시연을 직접 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객관적인 내용만, 팩트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김 씨의 정치적 신념이었다. 정치적 신념이었다. 그리고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까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경찰은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신념이다. 정치적 신념.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정치적 신념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러 전문가들, 그러니까 정신병력이 있는지 프로파일러, 참고인들,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들이나 친척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휴대폰, 여기에 남겨져 있는 이 사람의 생각들, 이 사람의 정체성, 그런 걸 종합을 했을 때 부산경찰청은 자신있게 이 사람은 정치적 확신범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또 경찰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찰로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이제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김 씨는 피해자가, 여기서 피해자는 이재명을 가리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이런 대목이 중요한데요.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의 공천을 주어 수의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살해를 결심했다. 자, 이 부분도 경찰이 그동안 이 범인을 거의 일주일 넘게 수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한 겁니다.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사람이 범행을 한 거다.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만약 다수당이 될 경우에 큰일 난다. 그리고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세력은 예를 들어서 방송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로부터 공천을 주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친명 혹은 운동권 혹은 친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제 이 67살 김 씨가 가령 기자들하고 자유롭게 접촉할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자신의 뜻을 얘기할 기회가 온다면 이때 말하는 특정 세력,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그 A4 용지 8장 분량에 남기는 말, 그 변명문, 입장문, 그 안에 혹시 적시된 것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 세력,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생각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특정 세력 공천을 막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재명이 이끄는 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사람이 남기는 말, 이른바 변명문, 입장문, 모자이크를 일부 했습니다만 제목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남기는 말에도 여덟적 분량, 여기에 같은 취지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주로 이 남기는 말, 여덟적 변명문,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정치적 신념이 쭉 서술돼 있었겠지요. 이제 그걸 근거로 했고, 그것들을 이제 이 사람의 지인, 친척, 가족, 그리고 이 사람의 컴퓨터, 이 사람의 휴대폰, 그 다음에 포렌식,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 그 다음에 정신감정 등등을 통해서 이것은 남기는 말, 이 변명문에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진짜 신념이 이렇게 경찰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찰의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총 7,446자로 쉽지 않은 문장 전개로 이해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은 범행 동기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경찰도 쓸데없는 얘기했다. 쉽지 않은 문장. 누가 봤을 때 쉬운 문장, 명백한 문장, 뚜렷한 문장, 어려운 문장 등등 있는데 경찰이 이런 판단을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런 판단을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지 저는 그런 의구심은 이 대목에 듭니다. 이 사람이 남긴 8쪽짜리 남기는 말 이것을 기자들도 읽어볼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읽어볼 수 있다면 일반 국민도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경찰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쉽지 않은 문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경찰의 이런 말이 틀렸다, 옳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었는지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객관적인 말만 써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아무튼 범행 동기 일맥상통한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오늘 경찰 최종 브리핑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찰이 이제 밝혔다 이러는데 경찰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요. 정말 그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테러를 저지른 그런 그 흉기를 휘두른 그런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우리 사법부가 분명히 단죄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대전제로 하면서 그러나 경찰이 여기다 옮겨놓은 이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신념 이런 것들은 정말 곱씹어볼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인해 사법부 내 종북 세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판사들 중에 종북 세력이 있다.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노골적인 좌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법부 내 종북 세력. 이번에 그 이재명 관련해서 부장판사 2명이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사표를 내가지고 지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모든 국민이 비슷하게 이런 법강점을 느끼고 있고 67살 김모 씨 역시 이것을 평소에 뼈저리게 느꼈던 결론일까요? 아무튼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지연됐다. 그래서 피해자를 단죄하지 못하고 이재명을 단죄하지 못하고 혈창 안에 가두지 못하고 그 결과 곧 있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지금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간다. 문재인 정권 때 제21대 2020년 4월 15일 4.15 총선 때 그 결과로 벌어졌던 일이 22대 국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또 벌어진다. 좌경화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간다.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하였으며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알려라. 언론에도 알리고 전 국민들에게 알려라. 자유인의 구국 열망과 행동에 가족물이 되고자 실행한다. 와우, 와우.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폭탄을 던졌던 그런 의분의 열사들이 남겼던 그런 입장문하고 비슷한 느낌 여러분 안 드십니까? 구국의 신념, 구국의 열망, 이건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구국의 신념, 의사, 열사, 우리 일제강점기 또는 6.25 동란기에 자기 한 몸을 격렬하게 산화시켜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그런 애국지사의 문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제가 전제로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방 범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 사람이 찬양받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징벌로 다스려야 될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살인 미수범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남긴 이 문장, 그것을 경찰도 얼마나 공감을 했으면 경찰도 그것을 그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자들과 국민들께 최종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법분의 종북 세력, 악영화된 일부 판사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중요 핵심자를 꿰찬 판사들, 그 종북 세력들이 지금 남아있다. 최근에도 판사 2명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이재명에게 손을 떼고 사법부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매일경제 신문에 난 그 기획기사 제가 여러분과 이미 공유를 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일반인 재판에 비해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5배의 시간이 걸린다. 5배의 시간이 걸린다. 다음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단죄하지 못하고 금년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서 이재명이 또 공천권을 행사를 하면 또 작용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가고 그리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2027년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생겼으니 한 몸이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대적을 하기에는 힘이 없고 그러니 딱 한 사람만 고르고 골라보니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재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범행을 했으며 그 다음이 이러한 나의 뜻을 널리 알려서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실행한다.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 행동, 내가 맨 앞장서서 가니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죠. 마중물이 된다. 또 펌프에서 내가 마중물로 내려갈 터이니 이제 물이 콸콸 솟아 올라와서 좌파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대권을 장악하고 나라 전체가 좌파에게 넘어가는 일일랑은 꼭 막아달라. 그런 신신당부를 남기면서 검찰 손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범행에 쓰인 등산용 칼, 증거물 제1호 흉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살갗을 뚫고 목 안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약 2cm쯤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부분은 2cm인데, 이제 그것이 정맥을 건드려서 9mm, 1cm가 좀 못 되는 9mm가 상처가 났다. 이런 거죠. 살갗을 뚫고 들어간 가로의 길이를 봤더니 그게 1.4cm더라. 이 부분. 들어간 부분은 깊이는 2cm. 그 다음에 들어간 폭은 1.4cm.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쪽에 원래는 이쪽에 날이 있고 이쪽은 등산용 칼 등 부분이었는데 이쪽도 이제 숫돌이 너트 그라인더에 갈아가지고 이쪽도 이렇게 발을 세웠다. 그래서 양쪽이 대리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은 이제 테이프로 감고 투명 테이프로 또 감아서 손잡이 부분, 원래 등산용 칼은 손잡이가 나무나 또는 뭐 다른 물질로 이렇게 뭉툭하게 돼 있는 부분을 그걸 빼버리고 날렵하게 종이 테이프를 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행 사전에 계획했고 인터넷 통해서 10만원짜리 등산용 칼 구입했고 그때부터 범행을 결심을 했고 원래 칼등은 사용하지 않는 칼인데 칼등도 갈았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칼 손잡이 제거하고 천 테이프, 유리 테이프를 감았다. 이제 유리 테이프는 우리가 말하는 스카치 테이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칼을 숨기기 위해서 범행 당일날 A4 용지를 2번 접어 감쌌고 종이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풀로 붙였다. 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칼이 아니고 뭐 나무젓가락 혹은 엄지손톱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흉기를 오른손에 들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 뒤로 숨겼다. 플래카드 뒤에 흉기를 숨겼다 이런 거죠. 그리고 미리 제작한 머리띠.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쓰여있는 왕관 모양의 파란색 종이로 된 머리띠를 말합니다. 플래카드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다가가서 사인해달라 라고 접근했다는 거죠. 자, 경찰이 심지어 이런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지금 이 핀셋으로 보이는 것을 흉기 등산용 칼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이것이 지금 이재명의 와이셔츠의 그 깃입니다. 칼라라고 하죠. 이 부분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피에 젖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들어간 부분, 이 부분 이게 이제 살갗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cm가 들어갔고 폭은 네 1.4cm다.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이 손이 이 와이셔츠 칼라 깃에 가깝게 가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흉기가 잘 안 보였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경찰은 이날 흉기 등에 대한 일각의 의혹 해소를 위해 그러니까 지금 그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이 흉기가 아니라 손톱이나 나무젓가락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었냐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같이 보여주면서 경찰이 확보한 흉기 칼 그것이 범행에 쓰인 게 맞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흉기, 범행 현장, 이재명 대표의 그 와이셔츠 옷에 묻은 혈은 DNA가 다 함께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그 유튜브에서의 의혹 제기, 뭐 이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5차례 이재명을 따라다녔다. 작년 6월부터 사전 답사했다. 범행키에 엿보았다. 그러다가 올해 1월 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결행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행적도 쭉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천안 아산역 KTX 지하주차장에 차량 주차, 기차로 이동, 추적 피하기 위해 원래 쓰던 휴대전화, 지갑은 차 안에 두고 유심칩은 미리 빼서 숨겼다. 그리고 돌아다닐 때는 사무용 휴대폰을 지녔다. 이런 거고요. 그 숙소에 들어갈 때의 영상,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봉화마을에 가서 지휘자들을 만나고 평산마을로 가고 그 다음에 평산마을에서 양산시 통도사 터미널까지 가고 또 울산행 시외버스를 타고 울산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리고 분 단위로 다 나옵니다. 가덕도 주민센터까지 가고 택시를 타고 다시 오후 7시 42분에 내리고 가덕도 인근 슈퍼에서 주민을 만나고 그 차를 얻어 타고 인근 숙소로 이동을 했다. 그 외제차로 숙소에 내렸다는 그 영상, 이때도 뭐 이게 배우 아니냐 뭐 그랬는데 슈퍼마켓에서 만난 주민이었답니다. 또 그래서 공모자나 배우 세력은 없다. 그 변명문 외부에 발송, 그 실행에 옮긴 70대 남성 긴급 체포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이긴 한데 불구속 성취하는 차원에서 바로 석방을 했습니다. 그래 저도 영상에서 도대체 우편물 발송 어디냐? 그게 방송국이냐? 신문사냐? 저 같은 유튜버냐?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 했는데 그거는 가족들한테 보내는 우편물이랍니다. 네. 충남 아산시 배방음에 있는 우체통에 넣었다. 우편물은 가족에게 보낸 두부이다. 그래서 이 우편물도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이미 확보를 했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편물 붙인 70대 이 남성은 이제 가담, 경미하고 또 관련자 진술 등이 충분히 입증이 돼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도 없고 그래서 석방을 결정을 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처 이 부분에 대해 잘 이제 여러분 관심이 많을 텐데요. 상처와 관련해서 그 밑에서 쇄골로 이어지는 부분에 1.4cm의 자상, 그다음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다. 목에 찔린 칼의 깊이는 2cm, 폭은 1.4cm. 아까 사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뇌경 정맥에 9mm, 혈관은 60% 손상이 확인됐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과 오늘 경찰의 최종 발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아무튼 이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도 봤지만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요약된 부분에 경찰이 야, 이 정도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밝히나 싶을 정도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수법분의 종북 세력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지연됐고 이재명을 단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를 하면 좌경화, 좌파 세력들이 또 국회를 장악하게 되고 그걸 발판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갈 것이 아니냐. 나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며 이런 내 뜻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배우인들의 보국 열망과 행동에 중물이 되고자 실행한다. 이것이 범행 동기. 글쎄요. 보국의 결단. 본인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을 여러분은 최종
수사 발표까지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